소장을 쓰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어디 법원에 내야 되는지가 또 당사자들 본인 소송하는 사람은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할 건 있는 법원에 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내더라도 어떤 제도가 있냐면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관할 건 있는 법원에 이송을 해줘요. 민사소송법 34조 1항을 보면 잘못 내왔으면 그 일단 접수된 법원이 제대로 된 법원으로 보내줘요. 이송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100%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 냈어도 이송이 되니까. 더더욱 또 잘못 냈는데 피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서 내고 법정에 와버리면 변론 관할이라는 게 생겨요. 30조에 또 있어요. 민사법 30조에. 기존 용어로 응소 관할이라고 하는데 잘못 낸 법원에 대해서 피고가 그냥 응해버리면 관할이 변론함으로써 생긴다 해서 변론 관할이 생겨요. 우리가 소송법에서 다 배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제대로 내야겠죠. 원칙은 제대로 내야겠죠. 그러니까 34조 1항의 이송이 있다든지 아니면 30조에 변론 관할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후차적으로 생각할 단계고 제대로라면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내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디에다 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장을 내야 된다는 개념도 뭔가 자기가 구제받으려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뭔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특히 우리가 소송을 그런 신청하는 것을 소장이라고 부르고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내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이해가 돼서 해보려고 할 텐데 그 다음 봉착하는 문제가 어디다 갖다 내야 되는지가 이제 또 이게 깝깝하네요. 그죠? 적어도 법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정도는 알겠죠. 구청 가서 낸다든지 뭐 동사무소 가서 낸다든지 하는 단계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법원을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대여금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갖다 내면 돼요. 채무자 주소지. 그게 보통재판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보통이란 말이 선뜻 이게 다가오지 않는 용어인데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경우나 일반적으로의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 보통재판적에 대칭되는 민사소송법 용어가 특별재판적이 있어요. 특별재판적은 특별하게 또 어디에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재판적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경우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갖다 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같은 동네급이랄까 거의 같은 구역에 살면 뭐 자기네 주소이든 상대방인 피고 주소이든 거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구역 비슷한 데 산다면 지역에 산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원격지에 서로 산다. 나는 서울 사는데 채무자가 부산 산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채무자 사는 곳에 내면 된다. 조금 더 황당한 것으로 하면 제주도에 산다라고 하면 그럼 좀 아까까지 말한 거로는 같은 제주도 사람끼리 빌려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 사는 내가 뭐 어떤 이유였는지는 뭐 정확히 뭐 지금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지금 받아야겠다, 소송해야겠다 라고 할 때 좀 아까 어디 법원에 내야 되느냐를 간단하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그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좀 곤혹스럽네요. 제주도 가서 뭔가 내고 그 뒤에 거기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깝깝하네요. 그럴 때 특별재판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즉 자기 입장에서 한번 관할법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나. 다행히 8조에 가면 의무이행지에도 관할이 하나 특별히 부여되고 있어요. 아까 보통재판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사건에 그렇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채무자 입장으로 내주면 돼요. 그 원리 취지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채무자가 속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함에 이르긴 했지만 하여튼 소송을 내는 단계에서는 원고 입장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내니까 누구 입장에서 그 관할을 배려해 줘야 된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해 준다. 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사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줘야 된다라는 관할. 그게 보통 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피고 중심으로 내줘라가 보통 재판적으로서 모든 사건은 그렇게 내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로서도 불편한 게 없다면 거기서 이제 큰 문제 없이 내면 되는데 지금 예컨대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빌려준 서울 사는 사람 입장의 예로 들어오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재판적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조의 민사소송법 8조에 보니까 의무이행지에다도 낼 수 있도록 하나 있어요. 특별히. 그럼 의무이행지라는 게 뭐냐?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대여금, 소비대체에 따른 대여금, 갚아야 될 의무이행지는 여러분이 민법서 추심채무, 지참채무 뭐 이런 용어 배웠을 때 금전적인 청구는 특정물 채권이 아닌 이런 대체적인 것은 특정물하고 종류물 채권 등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를 배웠던 걸 기억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지참해서 갖다 주어야 되는 게 의무이행지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끌어써서 이런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8조의 의무이행지에다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채권자 입장에서의 주소지, 의무를 받을 곳, 이행을 받을 곳인 채권자 주소지에다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서울,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속에서는 또 서울도 중앙지방법원 있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서울에다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재판적이에요. 그럼 아까 채무자 중심으로 내서 채무자가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내라는 보통재판적을 이제 상정해 놓고 지금 갑자기 와서 특별재판적으로 원고 입장에서 내면 거꾸로 이번엔 누가 또 황당해져요. 제주도 사는 그 사람이 서울로 재판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황당하죠. 근데 이 관할을 택해서 제대로 틀리지만 않았다면, 잘못되지만 않았다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고가 갖고 있으니까 원고가 보통 재판적으로 내줬으면 다행인데 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원고가 서울에다 냈고 서울에 관할권이 있는 이상은 그 제주도 사는 피고는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원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 내라는 게 사실은 특별재판적으로 가서 내버리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상황적으로. 원래는 피고를 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 그 보통재판적이 쓰인다면 다행인데 이 원고가 보통재판적을 쓰지 않고 그 카드를 쓰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편한 데를 찾다 특별재판적으로 서울에다 내버리면 좀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는 피고가 제주도에서 서울 와야 돼요. 그죠? 다만 자기가 당한 입장에서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증거조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사건의 어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어떤 다른 곳이 더 적당하다. 예컨대 어떤 증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 동네에 있는데 서울을 뜬금없이 냈다. 물론 8조에 의해서 특별재판적으로 낸 거지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으면 이제 문제는 틀려지는데 지금은 서울에 낸 거는 특별재판적으로서 관할권이 있었던 것인데 낸 것에 대해서 제주도 사는 사람이 여간 여러 가지 뭔가 근거를 대면서 불편하다라고 한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그게 35조의 이송이에요. 이송해달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서울 너무 불편하고 증인들도 다 제주도에 있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적절하다라고 제주도에서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예컨대 무슨 저번 때도 보니까 뭐 새만금 뭐 피해 같은 거는 찾아가는 법정이라고 해서 서울서 사건이 되고 있는데
아예 증거조사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법정이 열렸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예라면 그쪽이 더 적절했다고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35조에 제도로서는 이송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제주도 정도가 조금 제일 불편한 건데 이런 땅덩어리에서는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거의 인정해 준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게 막 대법원까지 해주네 마네라고 싸움이 돼서 온 거는 다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해줄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땅덩이에서는 이 이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준 케이스가 대법원 단계까지 온 싸움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 35조 이송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문화되어 있다. 인정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하여튼 제도로서는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여간 불편하다라고 피고 입장에서 뭔가 나름대로 이유를 대서 이쪽 법원에서 하게 해달라. 지금 소송이 들어간 법원은 어찌저찌 하다라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이송신청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할이 보통의 소장 쓰는 단계에서 본인 소송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어렵지만 관할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역적으로 특별히 자기가 불편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무조건 채무자 중심으로 내면 돼요. 채무자 중심으로 내면 그건 채무자 중심으로 내는 거는 모든 사건에 보통 재판적으로서 그렇게 내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채무자와 자기가 지역적으로 원격지에 살았을 때는 거꾸로 원고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혹시 특별재판장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했어요.